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셨죠? 네. 맞췄습니까?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쉬운 문제만 제가 선별해서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 맞추셨을 거라 보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다. 자, 지금 현재 빌려준 돈이 1억이죠. 목적물 가액은요? 2억이죠. 그러면 목적물 가액이 더 크죠? 네. 예, 적용됩니까? 네. 예, 적용되는 것이죠. 자, 목적물의 가액 그리고 차용액 플러스 이자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돼야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들 크거나 같고, 예, 적용이 돼요. 이렇게 돼도. 예. 자, 어쨌든 가액이 더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야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1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봅니다. 1억 원의 토지 매매 대금의 지급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에 제재를 위해서, 자,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매매 대금이니까 안 되는 거죠. 뭐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비 대차만 된다 그랬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3번에 보시면요. 1,000만 원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고려 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을 했답니다. 예, 됩니까? 동산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자, 고려 청자를 등기할 수 있습니까? 등기 안 되죠. 제가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동산이죠. 예,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1억 원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자, 목적물 가액이 3천만 원이고 차용액이 1억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죠.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 지금 목적물 가액은 일단 4억 원인데 이미 2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 목적물의 가액을 2억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빌려준 돈 3억. 목적물 가액 2억. 예,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뭐 쉽게 맞추셨을 거라 보고요. 자, 오른쪽에 2번 봅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청산 절차 안 거치면 무효입니다. 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는 거 4가지죠. 실행통지, 청산기간 2개월,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 본등기까지. 예, 다음 2번입니다. 이 법에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어떻습니까?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고요. 만약에 이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형식을 취하고 을이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양도담보를 설정했다고 칩시다. 양도담보. 그러면 을이 양도담보권자라는 말은 현재 을 명의로 해당 목적물이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소유자 누구라고요? 예, 소유자 갑입니다, 여러분들. 절차 거쳐야 얘가 소유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선의의 제3자한테 갖다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갖다 판 이 행위는 당연히 불법 행위죠. 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가 있겠죠. 예, 맞는 말입니다. 2번. 자, 다음 3번 봅니다.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 가등기 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 신고가 배당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해야 될까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임차권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임차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특별한 말이 없다면. 특별한 말이 없다면 해야 되죠. 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해야 됩니까? 배당 요구를요. 그럼 저당권자는 배당 요구 해야 안 해요? 저당권자. 배당 요구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이미 등기돼 있거든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아, 요 돈 받을 놈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자는요.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가등기 담보권이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경매 들어갔어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가등기 담보권자예요. 자,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면은 현재 갑의 주택에 대해서 을이 현재 가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등기부를 보겠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갑구의 가등기 권리자 을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가등기가 매매 대금을 담보로 한, 담보가 아니라 매매 대금을 위한 가등기인지 아니면은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 담보권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알 수가 없어요. 등기부상에는 자, 등기부를 우리가 열람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을 명의로 그냥 가등기가 되어 있을 뿐인 거지 가등기 담보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를 딱 규정을 해 놓은 게 아닙니다. 가등기라고 하는 거를 담보권 형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을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러면은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을은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등기 담보권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돈 받을 사람입니다. 저 받을 돈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선답 3번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 가등기권자, 예, 배당 못 받는 거죠. 너 채권 신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4번 봅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 이거 뭡니까? 무슨 담보예요, 이거? 양도 담보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예, 양도 담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담보권 설정자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무자죠. 채무자가 사용수익 하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5번 봅니다.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어떻습니까? 채권자가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을이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저당권 등기는 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등기 비용 누가 내야 돼요? 지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들이 안 내는 경우가 있었죠. 그거 한번 문제된 적 있습니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통해서 이제 저당권자가 됐을 때 등기 비용을 채무자들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누가 변호사 그거 다 받아가지고 소송해서 한번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내셔야 되는 거예요. 등기 비용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든지 아니면은 뭐 양도 담보권자라든지 어쨌든 이것도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가등기 담보를 하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이 등기 비용 누가 내야 된다고요? 당연히 지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예, 틀렸습니다. 채무자 부담 아니에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책 한 장 넘기시고요.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부동산, 자, 시가 3억 원짜리입니다.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등기 담보권자가 누굽니까?
가등기 담보권자 누구예요 지금? 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가등기 담보권자 누굽니까? 갑이죠. 갑. 예, 좋습니다. 자, 을이 변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자,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실행이니까 당연히 귀속 청산, 즉 청산 절차를 밟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갑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뭐 당연히 통지하셔야죠. 그렇죠. 예. 자, 그럼 2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갑은 이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 어떻습니까? 못 다툰다고요. 못 다툰다고요.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채무자도 못 다퉈요. 2번이 틀렸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어떨까요? 네? 당연히 되겠죠. 왜 되겠어요? 정답이 2번이니까요. 그럼 3번은 맞는 말이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푸시다가 묵시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네? 아니면은 뭐 무허가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자, 이건 제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건데 묵시적이라서 안 되는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무허가라서 안 되는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묵시적이라든가 무허가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된다. 싹 다 돼요. 싹 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정지상권이 안 돼.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됩니다. 묵시적 돼요. 됩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 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자,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실행 통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이 선다 5번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당하게 지 마음대로 3억짜리 주택을 1억으로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를 해가지고 본등기를 거절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 담보 문제까지 좀 풀어봤고요. 이제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부동산을 등기를 할 때 실권리자,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시라는 거죠. 이 특별법들 같은 경우는 법률 이름에서 이 법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왜 만들었겠어요? 이 법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해당 목적물에 주택이라고 칩시다. 자,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럼 당연히 지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지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해 놓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거에 의해서? 당사자 사이에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약정에 의해서. 자, 이렇게 명의 신탁을 하게 되면은 갑이 신탁자가 되고요. 을이 수탁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해 놓더라는 겁니다. 소유자는 누군데도 불구하고요. 예, 소유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요. 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재산 은닉,
세금 포탈이죠. 나의 재산을 숨겨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많은 놈들이.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자, 이런 놈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야, 니들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어? 그럼 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 있죠? 요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이게 일단 이 법 들어갈 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은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나왔다. 특별한 말이 없다.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미음 있죠? 예? 이거 미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날 때부터 무효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효라고 하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무효. 예, 이 명의신탁을 잡겠다는 거, 이 법 자체가. 예. 자, 그런데 일단 책을 한번 보시면은 618페이지에서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시게 되면 1번에 자, 동법에서 금지되는 명의신탁 약정 해가지고 이제 명의신탁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저 둘째 줄 보시면은 자,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자,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내가 소유권은 내가 여전히 보유를 할 테니까 등기만 네 걸로 하자. 요게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것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요 세 가지가 명의신탁이 아닌 것들이에요. 명의신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것들입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뭐 나와 있습니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도 담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 을이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양도 담보권자 을 명의로 해당 목적물에 등기가 되어 있죠. 하지만 소유자 누구라고요? 갑이라고요. 자, 이것도 자,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라는 거죠. 자, 얼핏 보면은 등기부만 뽑아놓고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양도담보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이거를 갖다가 규제하는 법이 있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 담보라든가 양도 담보는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특정에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등기로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상호 명의신탁. 괄호 안에 보시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나와 있죠.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딱 떠오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 당사자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현재 구분 소유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대외적으로 등기부 상에는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네.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를 갑과 을이 현재 공유한다는 취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파트에 나왔던 그 공유입니다. 자,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 토지를 갖다가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내가 소유하고 여기는 네가 소유하자라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구분 소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구분 소유를 한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자, 갑의 지분을 이 토지에 표현을 해보면은 갑의 지분이 다 있겠죠. 토지 전체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을의 지분을 빨간색이라고 한다면은 을의 지분도 마찬가지로 토지 전체에 이렇게 미치고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토지를 이렇게 뚝 잘라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갑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구분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을의 지분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구분 소유한다. 자,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지금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분명히 갑의 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호 둘이서 서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민법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세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가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네들끼리 굳이 이걸 갖다가 잘라서 나눠서 쓰겠다는데 이거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잘라 쓴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 재산을 갖다가 뭐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그럴 목적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적 공유, 요것도 이 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외부적으로 등기는 지금 공유로 돼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공유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놈이 토지를 갖다가 무단점유로 한다. 을이 현재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만약에 병이 무단점유로 합니다. 자, 여기서 갑이 병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제3자가 무단점유를 하니까 이걸 대내로 봐야 돼요? 대외로 봐야 돼요? 그렇죠. 대외로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공유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에 있어서 공유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보존행위죠. 각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었죠. 단독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물권적 청구권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을이 갑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우리 잘라서 쓰자 그냥. 분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을이 갑한테 공유물 분할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자, 을이 갑한테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게 대내입니까? 대외입니까? 대내죠. 대내적으로 뭐예요? 구분 소유죠. 자, 이미 구분 소유를 하고 있다고요. 이미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여기서 이제 쏙는 거죠.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예.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였고요. 자, 그럼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에 한번 보시면은, 자, 신탁법상 신탁이 나와 있어요. 신탁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신탁법상 신탁 같은 경우는 이 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효한 신탁이에요. 네,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네모 2번에 보시면 이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나와 있죠. 예,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줄에 셋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책에 지금 나오고 있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라는 겁니다. 종배종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을 하면 무효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법률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종배종에 해당하게 되면 유효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요것만 잘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 맞지만 유효한 경우 세 가지, 종배종. 요거 이외에는 싹 다 이제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쌍가루 1번에 보시면은 종중 나와 있죠, 종중.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에 보시면요, 이제 배우자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쌍가루 3번에 보시면은 종교단체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그리고 쌍가루 2번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여러분들. 법률상 배우자예요. 사실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 판례 2번 한번 보세요. 둘째 줄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배우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예, 법률혼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책을,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네모 3번 한번 보세요. 명의신탁 효력 나와 있죠. 무효라고 돼 있죠. 예.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효인 거죠, 무효.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바로 물어볼 거예요. 자, 책을 넘기시고요. 자, 넘겨서서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설명을 다 안 드렸긴 해도 선다 1번, 2번은 정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유권에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뭐 전세권에 대한 명의신탁일 수도 있고 저당권에 대한 명의신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이라면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보시면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 뭐예요? 양도담보자. 예? 양도담보자. 양도담보는 동법률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해당 안 한다 그랬죠. 예. 선다 1, 2번 보고 나머지는 예, 뒤에 좀 설명을 하고 또 뒤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621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3번에 제3자 보호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요. 쌍가루 1번에 명의신탁 약정과 이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쌍가루 2번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유효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뭔 말이냐면은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자, 그리고 이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한테 그걸 갖다 판 거예요. 그럼 병이 제3자죠. 자, 제3자가 만약에 유효다. 아, 제3자가 유효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3자가 선이다. 자,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은 제3자 명의로 된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라는 거예요. 제3자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악이라면요? 악이라 하더라도 유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3자가 무조건 보호가 돼요. 왜?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니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선악불문 보호를 받습니다. 제3자. 자, 제3자가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 거는 이 법 끝날 때까지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이 법 끝날 때까지. 예. 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은 자,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이자 간의 명의신탁 보이시죠? 이자 간의 명의신탁. 예,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 간 명의신탁. 요거 좀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는 비교적 좀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자 간 명의신탁. 이자 간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이제 당사자 두 명이서 명의신탁 한 거를 말하는 거겠죠. 갑과 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간 명의신탁. 자, 이자 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 순환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실법, 재정 전과 후로 나눠야 됩니다. 재정 전, 그리고 재정 후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명의신탁이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네? 아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있죠? 이 법률에 따라서 명의신탁을 잡겠다라는 거죠.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명의신탁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유효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제정 후라면요? 제정 후면 당연히 무효겠죠. 예, 좋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제정 전에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자, 명의신탁을 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지금 현재 제정 전입니다. 명의신탁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을에게로 넘어간 등기 있죠?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대답하세요. 당연히 유효겠죠? 네, 좋습니다. 제정 전입니다. 전. 제정 전이에요. 전. 네, 제정 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유자가 누굴까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쏘시는 거예요. 갑입니까? 을입니까?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갑도 틀렸고 을도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대내적 소유자는 갑이고요. 대외적 소유자는요? 을이라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속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좀 수업하면서 틀려봐야 기억이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틀리면 틀린 것밖에 기억 안 납니다. 그럼 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대내적으로는 갑이고 대외적으로는 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자, 병이라고 하는 무단점유한 놈이 있습니다. 무단점유. 자, 병이 만약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을 때 병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를 해야 될까요? 둘 다. 네? 둘 다요? 둘 다 아닙니다. 을이겠죠. 왜 을입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을이기 때문에 을이 요 놈한테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행사할 수 있습니까? 갑은 안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을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을이 이 해당 목적물을 자, 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이라는 놈한테 만약에 갖다 팔았다. 그래서 제3자 명의로 만약에 등기가 되었다. 근데 요 놈이 만약에 선이다.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라는 거예요. 악이면요? 악이라도 유효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서 쏘면 안 돼요. 자, 제3자가 선이가 됐든 악이가 됐든 싹 다 유효입니다. 제3자는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선악 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갑이 을에 대해서 을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말소 청구를요. 자, 말소 청구를 할 때 그 원인을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갑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을한테 말소 청구를 합니다. 될까요? 자, 왜 또 여기서 흔들리실까요? 자, 갑이 을한테 말소 청구를 한답니다. 이거 대내입니까? 대외입니까? 대내죠. 대내쪽으로 소유자 누구예요? 그렇죠. 갑이란. 그러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뭐 말소 청구를 한다던가 뭐 이전 청구를 한다던가 뭐 똑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왜 또 이건 안 됩니까? 자, 갑이 을한테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를 하든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를 하든 대내입니까? 대외입니까? 대내죠. 대내 소유자 누구라고요? 갑이라고요. 그럼 소유권자가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네 등기 내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를 한다라든가 뭐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라든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 그런데 이 명의신탁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나한테 등기 넘겨.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명의신탁을 했어. 그런데 이 명의신탁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나한테 등기 넘겨.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당연히 할 수 있죠. 명의신탁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유효라고요. 끝낼 수 있다? 없다? 끝낼 수 있다고요. 유효라고요. 유효.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정 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로. 자, 재정 후에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셨다. 그리고 을 명의로 등기까지 하셨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명의신탁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당연히 무효죠. 을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는요? 무효인 거죠. 자, 그럼 소유자 누굽니까? 갑인 거죠. 대내 대외 따질 필요 없이 갑인 거죠. 자, 그러면은 경이라고 하는 놈이 마찬가지로 무단점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소유자인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을은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을이 자신 명의로 된 등기를 기초해가지고 제3자에게 만약에 넘기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악 불문하고 유효입니다, 여러분들. 네, 선악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갑이 을한테 등기 말소 청구합니다. 자, 말소 청구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분들은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뭐가 무효니까요? 소유권에 기한. 아, 제3자 무시하세요. 만약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네? 이 지우개, 죄송합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맥락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는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뭐 말소 청구를 한다든가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든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소유권자가 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내적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 무효니까. 해지 자체가 뭐예요? 해지 자체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죠. 해지를 할 수가 없다고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안 되는 거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굳이 구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재정전 있죠, 재정전. 재정전에는 명의신탁이 유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이자가 명의신탁이 나왔는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만약에 해당을 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위에 걸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유효니까요. 이해되세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밑에 걸로 푸셔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자가 명의신탁 책가 보세요. 621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은 자, 이자가 명의신탁 의가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요. 명의신탁 소유자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이자가 명의신탁이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쌍가로 이번에 법률 관계 나와 있죠.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재정 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재정 전후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후로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 그렇죠. 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렇죠.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신탁자는 소유권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탁자가 갑이죠. 갑. 자, 소유권자로서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탁자 갑이 소유자니까요. 명의 신탁이 무효니까요.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고요.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3자간 명의 신탁이 나와 있죠. 예, 이 3자간 명의 신탁이 중간 생략형. 2번에 보시면은 중간 생략형이라고 되어 있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3번에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되어 있죠. 위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쉬시면서 이자간 명의 신탁 관련된 문제를 조금 좀 푸시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번 보시면은 이게 아마 이자간 명의 신탁인 것 같네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예, 1번, 2번 문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3자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